수려한 남한강, 세종대왕릉, 천년고찰 신륵사 등 소중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진 여주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문화와 생활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는 여주에 변화의 바람으로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희망 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만나봅니다.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이번 시간에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함께 취임 후 1년 동안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정말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걸 느끼는 요즘인데요. 그동안 달라진 여주 또 청렴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남다른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지난 1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네, 지난 1년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여주시장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많은 계획했던 일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그런 해였습니다. 특히 시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순조롭게 계획했던 일을 준비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우리 여주시민께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해준 우리 여주시청 공직자분들께도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바쁘게 활동해 오신 만큼 그만큼의 성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1년 동안 이제 시장으로 활동해 오시면서 여러 성과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을 한 가지만 꼽자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동안 한 20여 년 전부터 여주시 청사 신축 문제를 당시 군수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치 선정에 따른 갈등 요인 때문에 결정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저는 이게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시청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시민들께서 모두 이해해 주시고 또 나중에 조금 약간의 갈등 요인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선정된 위치가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예, 꼽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시장님께서는 여주시에서 3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죠. 여주가 제2의 도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공직 경험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저는 여주군청 또 경기도청에서 31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네. 이런 공직 생활이 대부분 건설 분야, 도시계획 분야, 또 도시개발 분야 이런 데서 일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거, 또 여주가 발전해야 되는 방향 이런 사항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시민들이 뜻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활기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공직생활이 저한테는 여주시장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공직 경험을 가지고 있으셨기에 오히려 시민들의 기대감이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1년 동안 일을 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지켜보면서 많은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특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을 못하고 있던 그런 사안, 아까 말씀드린 여주시 청사 신축 네. 문제, 그다음에 축산 분뇨 처리장 문제, 이런 문제는 꼭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20여 년 가까이 결정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 여러 가지 여주시 발전에 저해가 됐었고 이런 문제를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지금은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항도 있었고 또 시민들과의 소통 방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소통을 많이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사항을 꼭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중간중간에 연락도 드리고 또 설명도 드리고 해서 궁금증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결단을 좀 신속하게 빨리 내리고 또 그게 이루어지는 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좀 많은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소통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3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고요. 또 여주 토박이시잖아요. 여주시가 그만큼 시장님께는 더 특별할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주시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여주시의 매력 많죠. 네. 첫 번째로 뭐 세종대학릉, 뭐 천년고찰 신륵사, 또 명성황후 생가 등 뭐 수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또 특히 그 여강으로 불리는 남한강이 있어서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답죠. 그렇지만 여주가 여강, 남한강의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서 40여 년간 규제가 심했습니다. 네. 이런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 안 되고 있던 것이 지금은 여러 가지 시 발전에 현재로서는 아이러니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인근 도시에 비해서 낮은 집가도 그렇고 또 개발하는 그 여건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또 이런 모든 것이 오히려 지금 호재다. 지금부터라도 규제가 많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은 여주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주시는 앞으로 발전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 시장에 3번을 도전하시고 당선되셨잖아요. 정치에 도전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한데요. 제가 여주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승진도 남보다 좀 앞서서 됐고요. 네. 또 경기도청에 가서 여주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인심 좋고 뭐 교통 뭐 여건 좋고 다 좋은 우리 여주가 왜 그렇게 인구가 늘지 않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좀 자치단체 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여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여주시 발전을 이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공직 생활을 한 9년 정년 남겨놓고 명퇴하고 또 준비를 2014년, 18년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당선은 돼서 지금 일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지난 시간이 저한테는 보약이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준비했던 사항 하나하나 열심히 하면은 정말 행복한 여주시를 꼭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공직 생활을 그만두시고 이 12년 동안 또 끊임없이 도전을 해 오셨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셨을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을까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실패한 후에도 시민들이 많은 또 응원 격려해 주셨고 또 저도 이게 천직이다, 이게 직업이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직업처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민들 속에 더 빠져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격려와 응원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시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상징적인 물건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어떤 물건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저는 어떤 물건이라기보다도 저한테 소중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결혼해서 처음 살던 곳이 여주에 있는 명성황후 생가였었거든요. 네. 예,
당시 군대 제대하고 문화공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문화재 관리 담당 또 관광지 개발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명성황후의 후손들이 사시던 그 생가를 당시에 여주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거를 수리를 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이렇게 선보일 예정이었었는데 옛날에는 집에 아무도 살지 않으면은 집이 금방 망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그 문화공보 실장님께서 네가 이게 업무 담당이고 너 있을 때 이거 구입을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집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죠. 가서 여기서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또 선뜻 네. 살아본다고 해서 거기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딸만 둘을 낳았죠. 그래서 딸들이 아주 예쁘게 아주 잘 커서 뭐 공부도 잘하고 또 뭐 이제 잘하면서 또 좋은 대학도 가고 이래가지고 주변에서 명성황후의 기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네. 소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추억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사진들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제가 여기 이제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큰딸, 둘째 딸들입니다. 너무 어릴 때 사진이라 네. 지금은 마냥 귀엽기만 합니다. 예. 그때 사실 때 어떤 추억이 있다면 어떤 네. 일들이 있었어요? 궁금하네요. 예, 요거는 네. 이제 이게 제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네. 20대 때 같은데요. 이게 20대 후반 때 저하고 우리 큰딸. 예. 요거는 이제 생가 안에 안채가 모습 보이는 우리 딸들이 거기서 노는 사진입니다. 또 거기에 살면서 우리 집사람이 명성황후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됐고 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했습니다. 기억에 윤보선 대통령도 한번 다녀가셨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식 있는 일본 대사들 좀 그런 네. 사람들은 와서 뭐 한번 보고 설명을 듣고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거든요. 현재도 많이 오시지만은 그 전에도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이 오셔서 집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던 기억. 또 지금 저희 딸들이 뭐 다 커서 네. 큰 애가 오히려 결혼을 안 했어요. 작은 애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이런 소중한 추억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는 또 특히 저에게는 이런 문화재도 지키면서 또 가족들한테 소중한 추억이 되는 그런 곳에 살아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거주하기는 쉽지 않은 생활이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만큼 추억도 되고 또 대표로서 또 이제 관광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정말 뜻깊은 추억이었을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이충우 여주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어 가고 있죠. SK 하이닉스와 맺은 상생 협약이 있습니다. 이 협약의 뒷이야기나 에피소드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떠셨나요? 예. 제가 취임하고 나서 SK 용인 산업단지에서 공업용수 문제를 매듭을 빨리 졌으면 좋겠다. 네. 새로운 시장이 빨리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왔었습니다. 저는 취임하고서 바로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여주가 너무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SK와 협상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난항은 좀 많이 있었는데 우리 그 당시에 국민의힘 성일정 정책의장님께서 중개 역할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국장님들, 차관님들 이렇게 만나서 우리의 요구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또 SK 임원들께도 여주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렇게 규제 속에서 살아온 것을 뭔가 여주 시민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SK 측에서도 많은 저희한테 양보를 했죠. 예, 특히 이제 그 SK에서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 협력업체 중 20개 업체 이상을 여주에다가 유치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거의 1,500명 내지 2,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 일이거든요. 일자리도 반도체 관련 일자리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라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바로 이렇게 이행하려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용수를 공급하는 대신 기업을 유치해 주겠다라는 이런 상생 협약을 맺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주시는 이 중첩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런 규제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이런 카드를 꺼내 드셨어요. 산단 조성은 잘 되어가고 있을까요? 예, 우선 여주에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 그쵸.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SK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 협력업체를 20개 업체가 저희 여주에 이제 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이 여주에 오기를 확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과 또 여기에 따른 협력업체에도 또 오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주방용품 크린랩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가 지방에 있었는데 본사까지 여주로 이전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또 이에 따른 협력업체도 또 4-5개 업체가 오게 됩니다. 저희가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관련 조례도 정비를 하고 또 여주시에 오는 기업, 일자리에 도움이 되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 이런 거를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렇게 기업 유치와 또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요. 사실 성공적인 유치와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할 듯 싶습니다. 여주와 원주로 있는 복선전철 노선의 강천역 신설 외에도 또 GTX 노선 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강천역 신설은 저희 여주시에서 여러 가지 그 경제성 분석을 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검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강천역은 신설하는 걸로 확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도 한 우리 GTX 문제는 지금 원희룡 장관께서 아주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35년 목표로 GTX A 노선이나 D 노선이 여주를 거쳐 원주 또 원주에서 강릉까지 하는 그런 계획이 아마 작년에 여러 가지 그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이면은 결과가 나와서 아마 시기라든가 그런 계획이 아마 확정 발표될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교통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주시는 중첩 규제에 시달려 왔고 또 여주의 신도심 발전안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주거단지 등 이 주요 거점 개발 계획이나 구상 중인 도시 발전안이 있을까요? 예, 도시 발전은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주는 경강선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여주 역세권 주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 세종대왕면 주변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가나무배 또 여기 있어서 가나무 역세권 개발을 그런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학동 일원의 여주 지원지청 맞은편에 있는 그 좀 단지가 좀 큰 곳이 있는데 여기도 도시 개발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은 앞으로 정말 한 10년 이내에는 달라진 여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금 도시 계획 발전안이 나와 있는데요. 시청사 이전이 결정된 이후에 또 원래 청사가 있던 지역 주민들은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동제일시장, 또 중앙동 지역 도시재생 등 이 원도심 재개발과 또 민간 투자 유치안에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지난해 여주시청이 이전 건축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원도심에 사시는 많은 상인분들이 더 경기가 더 어려워질까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도 이렇게 좋아지는 경기가 없었고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여주 원도심 지금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동 제일시장이 개인 시설물이었었는데 지난 민선 7기에서 여주시에서 매입을 했고 그 인근에 경기 실크라고 잠사 관련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도 여주시에서 매입을 했고 그리고 여주 시내에 현재 이제 극장을 건설하다가 뭐 어려워서 중지된 곳, 또 옛날 극장이 있던 곳, 또 전에 시민회관으로 활용하던 곳, 이렇게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무엇보다도 밖에서 여주 시내로 올 수 있는 관광객이 늘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주시 재산인 하동제일시장과 경기실크 부지에는 민간시설을 좀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앉아서 기다리지만 않고 이렇게 여주에 있는 재산을 활용을 해서 먹거리, 또 뭐 볼거리, 뭐 이런 거를 더 만들어서 스스로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주시에 있는 활성화된 재산을 활용해서 원도심을 개발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새 청사는 언제쯤 착공 예정인가요? 지금 시청사는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중앙부처에 다 하나하나 뭐 소요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다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거쳐서 준비하는 시간이 2년 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년 하반기쯤에는 착공하고 싶은데 아마 후년 상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되면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공사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2028년, 27년, 8년 이때쯤 이제 새로운 청사에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청사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올해 시정 목표는요.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중심 시정입니다. 8천억 원이 넘는 재정 가운데 올해에는 700억 원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어떠한 독자적인 복지 정책이 있을까요? 저희도 뭐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은 복지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거의 한 30% 차올 정도로다가 여주시는 노인 인구가 24%가 넘는 초고령 그런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뭐 교통 이동 지원, 뭐 장애인 교육, 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태어나는 아기 보육 정책, 또 학교에 대한 정책, 이런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 있다면은 많은 고령화 사회에서 도움이 되고 또 청년들이 인구 유입되는 그런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여주시는요, 곳곳에 숨겨진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만의 독특한 관광 문화 산업을 발전시킬 청사진이 있을까요? 예, 지금 여주에 많은 문화 자원이 있죠. 네. 그 중에서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고 또 신륵사, 또 명상후 생가, 또 파사성 이런 많은 문화유적지가 있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남한강 주변 자원이 아주 엄청 아름답습니다. 이런 자원을 활용을 하고 특히 여주에는 그 도자기 축제가 벌써 35회를 할 정도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오곡나루 축제도 있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막을 내린 도자기 축제에는 한 46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이렇게 전국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한 그런 자원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여주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참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1년을 보내온 것이 여러 가지 여주의 현안사항 해결 또 계획 확정 이렇게 한 거라면은 남은 임기 동안은 이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행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기 동안에 실제로 계획했던 사항을 진행되는 것을 시민들에게 꼭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지금 열심히 해오셨고요. 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열심히 할 시장님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지난번 선거에 여주 시민들이 68%의 득표를 주셨습니다. 네. 정말 과분하게 저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좀 체급이 막중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이상의 일을 했는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어쨌든 지난 1년 후회 없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 7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예, 앞으로 정말 여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100점 맞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칠 3년 후에 시장님 자신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또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을 하나하나 이행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냥 야 충우야 고생했다 이랬겠죠. 예, 하여간 좀 힘은 들지만은 정말 시민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이 저한테는 엄청난 보약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그리고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행복도시 희망 여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함께해봤습니다. 시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